예,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어느 문명이든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문명은 진짜 어느 고대 사회 문명에 비해서도 상당히 독특하고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지중해라는 이렇게 어? 잔잔한 그 해안 위에 여러 개의 부족들이 발전을 하고 또 이들이 바다를 통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결합이 돼서 교역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배우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 오늘날의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육지로 다닌다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바다도 위험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면 많은 부를 쌓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고 해서 아마 이 오늘날 이집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에 고립되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런 거와 달리 이 그리스와 로마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과 인간의 이런 지능과 지혜가 엄청나게 학문의 수준이 폭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 맨 처음에 그리스의 그 학문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탈레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책에서 들었을 거예요. 뭐 개변학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만물은 다 원자다, 물이다, 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의 사람들을 되게 혼란에 빠뜨렸고 그래서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모든 걸 평정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일부 학자들은 정말 어쩌면 그리스 문명에서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말 창의롭고 말도 안 되지만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절대로 관역에 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간거리에 반을 가고 또 반을 가고 또 반을 가고 반을 가고. 하지만 이런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생각들이 오늘날 수학의 기초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틀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나름대로 얘기하고 남한테 비판받고 이랬던 자유롭고 이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진리는 이거다라고 딱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서양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또 일부 사람들에는 재밌게 놀고 있는데 제가 와서 다 망쳤어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래요.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물리와 달리 물리는 어떤 우리가 보는 자연 현상을 볼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수학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황당한 생각들이 머리를 트레이닝하고 사고를 훈련시키고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되게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윤리적으로 상당히 위대한 사람이지만 수학에서는 가장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웃기죠? 다음.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도 좀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밀레투스라는 도시에 살았던 밀레투스의 탈레스인데 탈레스는 처음으로 자연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탈레스는 모든 만물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물이고 흐름이다. 모든 건 정지되니까 플럭스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심오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오늘 같은 그런 물리학을 이해했을 리는 없고, 그냥 나름대로 골똘하게 생각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가 어떤 강에 들어가면 그 만난 물은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 큰 바다로. 우리가 다시 그 다음에 내 발에 오는 물은 또 다른 물이다. 그 세상은 뭐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플럭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탈레스가 또 이런 아주 큰 사상가고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기하학에 대한 정리를 증명했다고 나중에 훗날에 써 있으나,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는 남겨져 있지 않다고 그래요. 또 이때만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새로운 법칙이라든가 새로운 주장을 하더라도 다 그 제자 이름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아마 스승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진짜 어디까지가 탈레스고 어디까지가 그 주변의 사람 얘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어서, 하지만 하여간 그리스 수학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창시자 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탈레스가 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법칙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막대기가 에서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피라밋의 그림자의 길이를 재서 피라밋의 높이를 유추하지 않았나.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보이는 사물과 또 바다에 있는 배와의 그런 비례를 이용해서 배에서 해안까지 거리 같은 걸 계산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비례라든가 이런 원칙을 써서 많은 자연적인 문제에 도전했다 그래요. 심지어 탈레스는 일식을 예측했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일식을 예측한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식을 예측한 걸 보고 와서 그리스에 가르쳐 준 게 아닌가 해서, 벌써 그리스 문명도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와 상당히 교류를 했을 것으로 교수를 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레스의 어쩌면 제일 멋있는 그 업적은, 수학은 그냥 뭐가 맞고 소수점이고 이렇게 했다고 그냥 대충 맞다고 포기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쯤 됐으면 됐지 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나 메소포타미아처럼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진짜 수학자들은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가 왜 그게 맞는지를 증명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수학으로 인정이 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증명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많이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탈레스는 상당히 수학에 큰 업적을 남겼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잘 아는 피타고라스 이야기입니다. 예? 사모스라는 섬에 살았는데, 피타고라스는 또 그 혼자가 아니고 학교를 열어가지고 수학을 하겠다는 많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마치 요즘으로 치면
종교 지도자 같았습니다. 이 종교에서는 숫자나 이 수학의 법칙을 아주 음미하고 따르는 이상한 종교단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피타고라스도 많은 부분이 피타고라스가 과연 직접 했는가 아니면 제자가 했는가 의문이 든다고 해요. 뭐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저 밑에 학생들도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내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 좀 본땄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비례의 작도, 정수의 비, 정만체 등 다양한 수학 분야에 그 기여를 했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들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피타고라스가 만든 게 아니고 피타고라스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법칙이었다. 많은 문명에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이것을 그 제대로 증명해서 그를 기술해서 남겼기 때문에 왜 피타고라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인가를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이름을 따서 피타고라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얘네들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단체처럼 굴었는데 단지 수를 숭배했고 그 소수라든가 나눠지지 않는 이 수의 신비에 대해서 서로 열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레스는 우리가 이해하려면 모를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증명을 해야 한다고 수학에 기여했듯이 피타고라스에 이르러서 이 숫자라든가 이런 증명이 더 나아져서 이제는 수학을 아는 것이 이 현대에 사는 똑똑한 사람들의 교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진짜 그 잘 살고 상위 계층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수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학이 머리를 쓰고 수학이라는 이 숫자가 상당히 신비한 거기 때문에 수학이 피타고라스에 이르러서 하나의 교양으로 이것이 어떻게 당장 쓰이지 않더라도 어디에 적용되지 않도 인간이라면 제대로 된 인간, 노예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떳떳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아둬야 되는 걸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은 이분들 뭐 계변학자라고 그랬지만 이런 다양한 사고와 생각이 있었고 이런 황당하지만 이런 자유로운 생각이 수학의 기초를 마련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전에도 수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저술이나 유물이 전해지지는 불행히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탈레스나 피타고라스의 노력에 의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수학이 나름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모든 그 챌린징한 학문이 되고 또 이것이 그 기하학 그리고 천문학 같은데 쓰이고 특히 일반 시민이라면 알아야 되는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게 되는 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